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손의 의의를 좀 보실 건데요. 회사의 실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현금 거래라든가 계좌이체 거래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회사가 물건을 많이 팔지는 못합니다. 그죠? 고객들이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산다고 치면 어때요? 돈이 없으면 물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자기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정확히 따지면 매출이죠. 매출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외상으로 물건을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업 간 거래에서도 외상이 있고요. 일반 소비자와의 거래에서도 외상을 많이 주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신용카드. 예.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좀 실적을 늘려야 되니까 외상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뭐냐? 외상 거래를 하면은요, 상대방이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의 파산이라든가 뭐 지급불능 여타 등등등으로 인해서 내가 외상을 줬던 금액이 회수가 안 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회수가 안 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봐야 돼요. 물론 채권의 회수가 100% 된다면은 대손 여부를 고려할 필요는 없는데, 회수가 100%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그런 경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정 부분은 떼일 각오를 하고서 외상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죠. 외상 거래하면은 매출이 증가를 하지만은 대손이 증가를 할 수가 있어요. 즉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고려해 가지고 외상을 얼만큼 해줄지를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손에 관련돼 가지고 뭐랑 매칭을 시켜요? 매출하고 매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과 대손은 같이 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상 매출을 할 때 이미 일정 수준의 대손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대손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손이라는 거는 떼인다는 거죠.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회계 처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그 3가지 회계 처리를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손을 설정할 때 있죠. 대손의 회계 처리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말 회계 처리는요, 일단 그냥 볼게요. 그래서 전기말에 회계 처리를 하는데,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1년 사이클을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부터 시작을 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뜻은 뭐냐? 끝에 비용 들어가죠? 예. 채권을 날리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저장이 불가능하거나 소모된 항목의 경우 비용을 한다 했죠. 차변에 기록을 하는데요. 그 대손 충당금은 별도로 기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좀 설명을 계속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말에 이런 회계 처리가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어요. 즉 떼일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별도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떼일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단기요, 단기. 자, 단기에 대손이 됐어요. 즉, 떼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 회계처리 뭘까요? 일단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 없어지니까 대변으로 가야 되죠. 네.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 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차변 쪽에 뭘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차변에 뭐가 들어간다? 기존에 설정을 해놨던 이 대손충당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상계가 되는 거예요. 상계. 그래서 차변에 대손충당금 이렇게 쓰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죠. 금액이 부족해. 대손된 거는 100원인데 기존에 구분해 놓은 게 70원밖에 없어. 70원. 그럼 금액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뭘 쓴다? 대손상각비. 금액이 부족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금액이 적을 때 금액 부족. 여기까지 보면은요, 대손충당금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원래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 날아가면 대변이에요, 대변. 그죠? 대손충당금 대변에 있죠? 무슨 의미예요?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대변에 주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그냥 마음을 비운다? 이런 의미예요. 채권을 못 받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당장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을 날리기는 뭐 하니까 일단 대손충당금이라고 구분을 짓는 거예요. 자, 충당한다는 충당. 대손 떼인다는 거죠. 떼일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좀 빼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떼이면은 그때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날리면서 기존에 있던 대손충당금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금액이 부족하면은 대손상각비라는 명칭을 쓰는 거고요. 참고로 전기 말에도 대손상각비라고 썼잖아요. 그죠? 이 대손상각비는 뭐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매출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매출. 그래서 채권을 못 받을 가능성은요. 물건을 팔 때 이미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못 받을 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외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수가 잘 되면은 별 문제가 없는 거고 회수가 안 되면은 그때 가서 그 리스크 생각했던 거를 이제 실현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회수된 회수. 그러니까 과거에 과거에 대손된 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 대손된 채권이 회수가 됐단 말이에요. 회수. 자, 그럼 이럴 경우에 회계 처리는 뭐냐 이겁니다. 회사 입장에 돈 받잖아요. 그럼 차변에 현금 이렇게 하죠. 그럼 대변에 뭐가 들어와야 돼? 기존에 대손충당금 날라간 거 있죠? 이거를 도로 원위치를 시켜요. 그러니까 대손이 돼서 충당금이 날라갔잖아요. 대손된 게 회수되면은 날라갔던 충당금을 도로 원위치 시킨 게 맞겠죠? 예. 그리고 이 붕괴는요,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이 뒤에 가면 나오니까 그때 한번 이야기 드리죠. 예, 이렇게 해서 그 대손에 관련된 회계 처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정기말은 매년 반복되는 거니까 그냥 제가 써놓은 거고요. 대손되거나 대손된 게 회수되거나 이 두 가지 붕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대손충당금 금액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단기 말에
이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하는데 붕괴는 이거고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럼 대손 충당금이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 그걸 봐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쭉 보겠습니다. 자, 정기말 회계 처리 이렇게 되어 있죠. 정기말 회계 처리하고 단기말 회계 처리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기말 회계 처리가 있어야 단기에 뭘 하니까 일단 적어둔 거고요. 자세한 거는 단기말 회계 처리 설명을 참고하면 돼요. 어차피 똑같아, 내용이.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회계 처리. 기존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했다가 실제로 대손이 됐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을 대변에 쓰고요. 잔액이 충분하면 충당금만 날리면 되고, 모자르면은 추가로 대손사업비를 더 쓰고요. 아예 충당금이 없어. 그러면 전액 대손사업비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손이 회수가 됐어요. 그럼 돈 받고 기존에 날렸던 대손 충당금을 도로 살리면 되는 거죠. 네. 자, 설명 나와 있죠. 회수분괴가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결합한 겁니다. 대손 취소를 먼저 해요. 그럼 대손되면은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이잖아요. 분괴를 반대로 바꿔. 그러고 나서 회수분괴를 쓰면 됩니다. 회수분괴는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죠. 근데 이 두 분괴를 보면은요, 차변 대변에 같은 계정이 있잖아. 상계를 하면은 차변의 현금, 현금 등이 아니에요. 현금, 뭐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분괴가 결합해가지고 회수 분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기말 회계 처리인데요. 일단 기말이 돼서 회수되지 않은 매출 채권이 있다 이거죠. 미회수 매출 채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률을 대손 처리, 그러니까 대손 처리할 걸로 봅니다. 예. 채권이 10,000원이라고 치면은요, 여기서 한 5%는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5%에 대해서 이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있고요. 그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애들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대금 회수가 어려울 것 같은 애들에 대해서 별도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이 없어지면은 대변에 쓰잖아요. 그거 좀 미리 써놓는 거야. 미리 뭔가 경고 표시를 써놓고서 나중에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이 실제로 없어지게 되면은 그 경고 표시를 없애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별도로 즉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해서 매출채권 금액을 표시하는 법을 충당금 설정법이라 합니다. 충당금 설정법. 이 경우에는 떼일 가능성을 추정을 해요. 자, 추정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실제 대손되는 금액은 우리가 예측했던 거랑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럼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짓을 왜 하냐는 거죠. 자, 왜 하냐? 외상매출하고 대응을 시키려고 그래요. 외상매출할 때 떼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오, 이런 경고 표시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말 현재 회수 안 된 채권 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회수 가능한 금액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은 회수 불가능한 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 회사가 어떤 대응 방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업회 기준에서는 충당금 설정법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과 대손을 같이 붙이고요. 채권이 회수가 얼마큼 될 것인가 예측을 해가지고 기업 경영에 그 예측 자료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손 충당금 구하는 거 한번 보겠는데요. 이거 지울게요. 기말 대손 충당금 붕괴가 이렇게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인 패턴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대손상각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죠? 자, 계산식 보세요. 일단 회사가 기말 매출 채권이 있죠. 여기다가 일정률 곱합니다. 이걸 대손율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채권이 떼일지 안 떼일지를 알려면은, 그러니까 얼마큼 떼었는지를 알려면은 먼저 채권 잔액이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0원이 있어. 채권이 10,000원이 있다 이거죠. 그 10,000원을 확인을 해야 10,000원에서 몇 프로 대손 이렇게 계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말 매출 채권에다가 일정률을 곱해요. 요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은 대손 추산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떼일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이거고요. 그 요 금액에서 기존의 대손 충당금 부분을 뺍니다. 기존에 설정해 놓은 거는 냅둬야죠. 그죠? 기존의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또 설정하면은 중복이 되니까 기존의 금액은 빼고 이제 추가적으로만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금 이렇게 붕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기존 금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기초의 대손 충당금에서 실제로 대손을 당해가지고 없앤 거 있죠? 그걸 빼고요. 그 다음에 회수된 거를 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산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금액하고요. 기말 매출 채권에다가 일정률 곱한 거 비교해가지고 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뺐더니 더해야, 뭔가 수치를 더해야 된다 이거죠. 수치를 더해야 된다면은 요 더해야 되는 수치에 대해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붕괴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간혹 가다가 이게 줄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대손 충당금을 줄여야 되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 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이런 계정을 씁니다. 만약 마이너스 알파가 나온다면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요게 더해지고 얘는 어때요?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을 해. 비용은 더하고요. 얘는 비용은 아니고 수익의 성격이니까 비용에서 마이너스 치는 그런 형태로 재무제표에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재무상태표 보시면은 외상매출금이 얼마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대손 충당금 해가지고 마이너스 얼마 해서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게 받으러옴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뺀 순 잔액을 뭐라고 하냐면은 장부금액이에요. 장부금액.
그래서 시험에서는 가끔 외상매출금 받으러면 잔고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시험에서. 그러면은 대손충당금 잔액 설정된 거 있죠? 이걸 빼세요. 그럼 되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는 뭐가 들어가요? 자, 판관비 쪽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대손상각비 얼마. 만약 환입이면 어때요? 환입이면은 비용에서 마이너스 얼마. 예.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그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요거는 결산분계. 그죠? 이거는 결산입니다. 결산. 그래서 기말에 채권 잔액이 확인되고 대손충당금 얼마 남아있는지 확인되면은 그 두 개의 금액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산분계를 한번 더 하는 거죠. 예. 나중에 결산에 관련돼가지고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이렇게 이해해 두세요. 예. 그러면 이제 채권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보게 된 거죠. 자, 채권이 발생을 한다. 회수. 미회수되면은 기말 잔액하고 거래처 확정 짓고 대손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본다. 이렇게 딱 깔끔하게 그 채권에 대한 그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공식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기존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요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죠? 기말채권 곱하기 일정 비율 빼기 기존의 대손충당금. 그죠? 이렇게 쓰면은 추가 설정액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감소액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기존 대손충당금 잔액은 기초분 빼기 대손된 거, 그 회수된 거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시키는 경우하고 감소시키는 경우에 분계가 나와 있죠. 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을 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다음과 같이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외상매출금 받으러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해요. 전산액이 2급에서 그러는데 전산액의 1급 또는 이제 가끔 어렵게 나오면은 다른 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이라는 것 자체가 채권이 얼마큼 떼일 것이냐 이거를 예측을 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꼭 외상매출금 받으러만 대손충당금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공부하실 미수금이나 뭐 대여금, 그죠? 또 뭐 미수금, 대여금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판관비 쪽에 보면은 대손상각비가 들어가겠죠. 요거는 물건 판매에 따른 부수비용이잖아요. 외상 판매와 관련된 거니까 판관비에 들어가고요. 대손상각비는 비용 더하고 환입은 비용에서 빼는 이런 형태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대손충당금 쪽을 봤어요. 예. 그러니까 채권 관리를 이제 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게 대손충당금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대손충당금의 정의가 뭐냐 기억을 하시고요. 분계 세 가지 패턴이 있죠. 기억을 하시고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 날아갈 거를 미리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은 대변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채권 채무가 날아가는 거니까 차변에 대손상각비를 써가지고 외상매출하고 이렇게 맞추는 거죠. 예. 그리고 충당금은 나중에 실제 대손 발생했을 때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하고 상계를 하고요. 대손된 게 회수되면은 현금 들어온 거 차변 쓰고 대변에 대손충당금을 쓰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말에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기존 금액하고
매출채권 잔액에다 설정을 곱한 거 비교해서 플러스 알파면은 대손상각비, 마이너스 알파면은 대손충당금 환입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 이거죠. 예, 이걸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3을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강의 때는 챕터 4 재고관리인가요?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관리도 큰 내용은 없어요. 뭐 매입에 관련된 거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하고 기말 재고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